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타인을 더 잘 이해할수록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줄어드는 것을요. 끊임없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성의 점진적인 해체를 의미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사회는 어린 시절부터 이해심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적응력, 공감 능력,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성숙함의 징표로 제시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태도가 내면화되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 지점에서 불안하지만 심오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지나친 이해는 성숙함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도피라는 것입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지나치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타인의 기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주변 환경의 감정적 분위기를 즉시 감지하며 집단 무의식의 긴장감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민한 감각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 세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경시하고 불편함을 억누르며 결국에는 자신을 무의미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위험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이해심을 이용하여 갈등을 회피하고 이러한 행동을 도덕적 우월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면의 그림자가 조용히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 원망, 실망감을 억누르는 이유는 이러한 감정들이 관계를 손상시킬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해심은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습관으로 변질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정체성 해체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너무나 동화된 나머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화롭고 성숙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무의미한 불안,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해심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유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심리적 균형은 공감과 경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 균형이 깨지면 이해는 순수함을 잃고 무의식적인 희생으로 변질됩니다. 융이 과도한 이해라는 개념을 미화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도한 이해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미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무시한다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내면의 경고음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융에 따르면 이 질문은 개성화 과정으로 향하는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융이 특히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과도한 이해가 종종 무의식적인 통제 욕구와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이해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예측하고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계산하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전에 완화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감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는 내면의 긴장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행동에 익숙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닌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에너지가 조용히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해는 더 이상 연결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필연적인 요구가 됩니다. 개인은 이해받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이해받고 싶지 않을 때조차 불안감을 느낍니다. 무의식이 이미 이해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초기 관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개인은 사랑받는 대가가 관계 단절이라는 것을 학습해온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는 미덕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를 제약하는 침묵의 계약으로 변모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감정적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렬하게 감지합니다. 그들은 방 안의 긴장감, 말하지 않은 속마음,
억눌린 분노, 숨겨진 실망감 등을 직관적으로 알아챕니다. 이러한 예민한 감각은 겉으로 보기에 재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흔히 안식처로 불립니다. 그러나 융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감각을 의식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해심은 무거운 무의식적 짐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억눌린 감정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짐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지치고 왜 내면적으로 무너지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의식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나에겐 문제가 아니야,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말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진정한 수용이 아니라 억눌린 불편함을 감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짐을 짊어지면서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러한 침묵의 자기 희생을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융의 임상 사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또는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무의식이 자신이 짊어진 짐을 알아차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은 왜 이런 기분이 들까라고 묻지만 그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짐은 이미 내면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집단 무의식과 관련지었습니다. 높은 인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집단 역학에서도 과도한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희생은 상호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짐을 짊어진 사람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외부 세계에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사람은 내면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외로움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이때 무의식적인 부담감이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긴장감,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이러한 과정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융은 이러한 증상을 경고로 해석합니다. 영혼이 더 이상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이러한 경고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짐이 되지 마라, 모든 것을 감당해라 라는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담감이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짊어짐은 의식적인 자각이 발달하지 않는 한 내면에서부터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타인을 짊어지는 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며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경우 서서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무의식적 부담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개인이 그것을 의무로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변의 감정적 혼란을 조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환경의 균형이 자신의 존재에 달려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초기 관계에서 비롯된 패턴입니다. 개인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짐을 짊어지는 것들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끼지만 이 안도감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길 때마다 무의식은 같은 역할을 재확립하고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부담을 다시 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개인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불분명해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융은 이를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는 고리가 약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감정은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침묵의 단절은 극심한 피로감을 초래한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마치 무겁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처럼 자기 자신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칼 융에 따르면 이해가 위험해지는 문턱은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개인은 단순히 공감하는 것을 넘어 관계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관계에서의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문제없는 존재가 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태도가 성숙함으로 비춰지지만 융은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가 관계라는 무대에서 점차 물러나는 것입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내면의 현실을 억누르면 이해는 더 이상 결속력을 강화하는 힘이 아니라 자아를 녹여버리는 용매가 됩니다. 융이 자신의 내담자들에게서 자주 관찰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찍 물러나고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며 자신의 감정에 맞서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매달린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대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게 되면 정체성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순종적이고 차분하며 이해심 많은 것처럼 보이는 페르소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된 분노, 원망, 무가치함 등의 감정이 무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융은 이 억압된 영역을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침묵할수록 더욱 위험해집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피곤한지, 왜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는지, 왜 무의미한 공허함을 느끼는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심은 그림자를 억누르는 구실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내가 아니야, 그냥 이해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 자아 소멸이 시작됩니다. 이해심이 자아 소멸로 변하는 이 단계에서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도덕적 결함으로 인식합니다. 무의식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버림받을 위험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물러서고 상처받더라도 침묵을 지킵니다. 융은 이러한 행동을 초기 관계에서 학습된 생존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아이가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패턴은 이해라는 가면 아래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공간을 보호하느라 자신의 공간을 소홀히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면의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 공허함은 종종 외로움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자기 연결의 상실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이러한 악순환을 인지하고 의식적인 해리 과정에 들어가거나 이해라는 역할을 더욱 과장하여 완전히 투명인간처럼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길은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부정하며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은 무의식 속에 압력을 가하고 이 압력은 언젠가 반드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로, 때로는 관계 단절로, 때로는 깊은 무의미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이해는 경계와 결합되지 않을 때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도 와닿는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자기 소멸의 악순환을 인식하는 첫 번째 의식적인 발걸음입니다. 이 위험한 지점에 이르면 개인은 자신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타인의 욕구, 감정, 위기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도피입니다. 개인이 타인을 이해하는 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은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춰지고 모든 사람의 형태에 따라 형성되는 이 구조는
겉으로는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자아의 조용한 침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침식은 시끄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개인이 과거를 돌아보면 한때 중요했던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더 이상 온전히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이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해는 그 사람을 고양시키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과도한 이해로 인한 내면의 침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개성화는 고립되거나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의 사상에서 개성화는 무의식과 의식을 건강하게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즉,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어떤 감정이 자신에게 속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신적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분리된 지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각, 직관, 자각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지각은 의식적인 경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리된 지각을 가진 사람은 주변 환경의 긴장감을 느끼지만 그 긴장감에 대한 책임을 자동으로 떠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알아차리지만 그 고통을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배워야 할 심리적 성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하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사람은 이를 압니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차이를 내면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정은 내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투영된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해는 더 이상 파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공감은 고된 노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죄책감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처음으로 경계를 설정하거나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내면의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흔히 나는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과 혼동됩니다. 그러나 융은 여기서 매우 명확한 차이를 제시합니다. 이기심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고 개성화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관계는 더욱 진실해지는 것이지 덜 진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모호한 조화가 아니라 서로 분리된 두 자아가 접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화된 인식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와도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억눌렸던 분노, 원망, 실망감은 더 이상 무의식 속에 쌓이지 않고 인지되고 인정되며 관리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정신에너지의 해방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균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해는 개인을 지워버리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개인은 자신을 잃지 않고도 관계 속에서 감정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해결책은 급진적이지만 해방적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개성화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생겨날 때 이해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개인은 더 이상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심리적 성숙과 내면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개인은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내면적 자세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적 공허함을 채워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반응과 한계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명확함이 사람을 차갑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균형 잡히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없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관계 속에서 숨겨진 힘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분화된 인식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내면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할 때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허함이 생기고 이 공허함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공간이 바로 개성화가 구현되는 곳입니다. 이제 개인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심이 내면의 균형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고 개인이 자신과 타인과 맺는 관계를 더욱 진실하고 견고하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칼융에 따르면 관계의 진정한 안정성은 거창한 말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균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계란 어느 한쪽도 끊임없이 이해, 관용, 순응의 입장에 머물지 않는 관계입니다. 융은 내담자들의 관계를 분석할 때 침묵 속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해가 상호적인가 아니면 일방적인가입니다. 만약 관계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감정을 느끼고 상황의 균형을 유지하며 약한 상대를 보호하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물러선다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에서 개인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미루면 관계의 유대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제 관계로 변질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당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존재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융은 이러한 관계가 위험하다고 지적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정적인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안정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오해받는다고 느낄 때조차도 자아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융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는 서로의 감정을 느끼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에서 피곤할 때 멈출 수 있고 속상할 때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물러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해는 관계에서 하나의 역할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매달리는데 이 역할이 관계의 지속을 보장해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러한 보장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관계는 두 자아의 접촉이 아니라 한쪽 자아의 소멸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자아를 축소하고 욕망을 억제하며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모호함은 내적 긴장으로 변모합니다. 융의 침묵의 기준이 여기서 작용합니다.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고만 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평화를 위해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 관계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익숙한 관계일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된 사람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러한 차이를 직시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관계란 개인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경계가 조화를 이루고 공감과 상호성이 공존하는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침묵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관계는 진정으로 안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일방적인 이해관계에서 가장 흔한 감정은 이름 없는 원망입니다.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로 상대방의 행동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들은 내면의 균형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정의감이 훼손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똑같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허함은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때 사람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 질문은 불안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생기면 어렵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융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모든 감정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관계를 즉시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진정한 토대 위에 서게 해줍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신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지점 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여정의 종착점은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적절한 맥락에 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점차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융은 이를 자기 중심과의 단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기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여전히 선한 사람이지만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으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침묵하고 갈등은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융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심리적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공감하려 했으면 결국 공감은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해와 적절한 경계 설정이 조화를 이룬다면 사람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정성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감정을 설명하고 모든 상황을 누그러뜨리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각은 처음에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랫동안 맡아왔던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불안감은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잠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영원한 것은 내면의 균형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해는 새로운 형태를 띱니다. 더 이상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이해하고 언제 물러나고 언제 멈출지 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개성화의 성숙 단계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지만 자신을 관계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공감은 소모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진화적인 능력으로 변모합니다. 사람은 느끼면서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연결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심리적 자유입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은 타인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자신과 소통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해하려 하지만 결코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된 패턴이며 다른 학습된 패턴과 마찬가지로 인식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각은 치유를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 말에 공감한다면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관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타인을 조금 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심화하고 유사한 융 분석을 통해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함께 이 공간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시작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기억의 과정은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 조용한 자기 성찰, 그리고 질문하는 습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더 일찍 멈추고 더 명확하게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반응했던 것들이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융에게 있어 이 질문은 영혼이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깊어질수록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덜 설명하고 덜 변호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내면의 통합이 외부 세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수용은 예상치 못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으면서 타인의 인식에 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조용하고 깊고 지속적인 변화 말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